250번부터 이제 풀이를 한번 들어갔고요. 그동안 했던 4대 장치들을 충분히 했어요. 개념도 했고, 계산하는 거, pH 그래프 선도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 용량 계산하는 거, 성능 계산하는 거 했어요. 용량과 성능은 달라요. 용량과 성능은 다르죠. 네. 성능이라고 하면 효율적인 개념이에요. 효율. 성능 계수니, 뭐 최적 효율이니 이런 성능적인 문제고, 그것은 용량은 뭐예요? 얼마나 크게 할 수 있느냐. 동력에 관련된 문제예요. 용량 자체는. 자, 250번. 증발에서 나온 냉매가스를 압축해서 압축하는 이유. 압축기. 압축기 역할 물어보네요. 압축기 역할. 왜 압축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1번, 냉매 순환하는 거. 냉매 순환하는 이유는 흡입. 눌러서. 그다음에 뭘 반복해? 토출, 뿜어내. 흡입, 토출, 흡입, 토출. 제가 두 개로 남은 동작을 나눈 이유는 압축기로 흡입하고 압축기로 토출하지 않고 흡입을 흡수제로 흡입하고 분리해서 토출해내는 것을 발생기, 분리기로 하면은 흡수식 냉동기죠. 네. 이 부분이 조금 달라졌어요. 두 번째, 고온, 고압으로 내뿜어. 고온, 고압으로 내뿜어. 고온이면은 외부로 어때요? 열을 버리기가, 네? 열 방출이 용이하죠. 그렇죠? 네. 자기가 뜨거우면은 열을 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압축기에서 고온으로 내뿜어요. 왜? 응축기로 들어갈 때 고온 되죠? 네. 샥 누르면 속에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응축기를 뜨거운 채로 하면 응축기가 뜨거우니까 열을 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네. 응축기가 미지근하면은 어때요? 열을 버리기가 어렵죠. 응축기가 미지근하면 배려버리는 거예요. 고압 압력이 올라가면 증발제 압력이 어때요? 증발제 압력이 감소. 다른 말로 하면 응축장렬이 감소해요. 증발장렬과 응축장렬은 같은 말이에요. 예? 증발할 때 빨아들이는 것이 증발장렬. 반대로 기체에서 열을 버리고 액체가 될 때 버리는 열이 응축장렬. 같은 열이에요. 물이 100도에서 끓을 때는 539kcal/kg을 흡수하면 증발하죠? 반대로 수증기가 식어서 지금 100도씩 물로 되려면 539kcal/kg을 버리면 응축수가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감소한다. 고압이 되면 되면서 점점 줄어든다고 그랬죠. 결국에는 엄청 고압이 되면은 증발점열이 0이에요. 0. 그러니까 빠글빠글 현상이 없어요. 빡 흘러다가 바로 기체로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런 상태를 맛이 간 상태 그렇게 불러요. 한계까지 간 상태. 한계 개자 바다를 임자 써서 임계 상태 그렇게 불러요. 네. 고압이 되면은 줄어든다는 거죠. 응축할 때 열을 적게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응축할 때 열을 적게 버려도 되는 데다가 불구하고 열도 쉽게 버릴 수가 있어. 열 방출이 용이해. 한마디로 적은 열을 버리고도 쉽게 응축이 되니까 한마디로 응축을 돕는다. 알겠죠? 응축을 돕는다. 응축을 용이하게 해준다. 쉽게 해준다. 고압으로. 그러면 어쩔수록 응축이 잘 되냐? 더 뜨겁게, 더 높은 압력을 할수록 응축이 잘 돼요. 사실. 응축기가 편안하고 압축기가 돼. 그럼 너 죽어봐봐. 나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한번 뒤져봐. 그러면 압축기가 죽어버려요. 모터가 연기 난다. 과거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압축기가 증가한다는 거죠. 너무나 높은 압력을 올리는 압축기가. 그래서 압축기가 너무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2단 압축, 3단 압축. 그럼 압축기가 너무나 늘어나. 아이고, 장치도 복잡해져. 팽창밸브 시스템도 복잡해. 그럴 바에는 냉동기를 2개로 분리한다고 그랬죠? 2원 냉동으로. 네. 초저온용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를 읽어봅니다. 1번, 냉매가스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물론, 딱히 틀린 말은 아닌데, 굳이 온도를 올리려고 그러면 압축기를 써야 될까? 이거 불 때문이죠. 더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컴프레셔 돌려가면서까지. 그러면 좀 그렇죠. 예, 2번, 냉매가스 기체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물론 누르면은 줄어드는 거 알죠? 압력으로 세게 누르면. 그렇죠. 3번, 압력을 상승시켜서 응축기 내에서 쉽게 액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게 가장, 어때요? 근접한. 1, 2번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4번, 응축기 내에서 냉각 수량이 들어가면 수온 상승은, 이것은 말 안 되면 이상한 거 말 붙여놓은 거고요. 여기에 범인하면 안 돼요? 진짜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범인 되는 거예요.
252번. 압축기와 관계없는 효율. 압축기와 관계된 효율 용어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기계 효율, 압축 효율, 그 다음에 뭐예요? 세력 효율.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나중에 사업기 이상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효율은 기호를 보통 뭘 쓰냐면은 그리스 문자로 N자로 이렇게 살짝 구부려서 내린 거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해서 영어 N자를 살짝 내린 요거 읽을 때는 이타라고 있고요. 이타. 영어로 말하면 A, B, C, D 다음에 스펠링 E에 해당돼요. E. 이제 효율이라는 영어 단어가 efficiency라고 하는데 efficiency E로 쓰는데 그리스 문자로 이타로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문자가 알파벳으로는 영어 E하고 똑같아요. E, 소문자 E. 알겠죠? 이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타로 쓰고요. 기계는 이제 메커니즘, 메케니컬 그래서 이타 M 이렇게 약자를 쓰고요. 혹시 기호로 나올 때 압축 효율은 이타 효율인데 컴프레스 누른다 그래서 C를 이타 C, 이타 M 이렇게 말하고 최대 효율은 볼륨 그래서 이타 V 이렇게 기호를 보통 써요. 그러니까 공식에서 기호 나올 때 이것도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컴프레스 누르다 압축하다는 소리고요. V는 볼륨 부피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최대 부피. M은 미케니컬 기계의 이런 소리입니다. 기계의 효율 저렇게 기호를 씁니다. 팽창 효율 이것은 없어요. 압축기와 전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팽창 효율이라는 보기는 없습니다. 252번 압축기 최적 효율에 영향을 미치자는 거예요. 최적 효율은 이게 이제 중점적으로 등장하죠. 이론적인 압축가스량 분의 실제적인 압축가스량. 실제적인 압축가스량은 뭐냐면 토출이라는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압축가스량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압축기 구조상 계산해본 양이에요. 압축기 딱 공간을 속에 얼마큼 비어있다. 이게 한 번 움직인다, 한 번 돌아간다 하면은 얼마만큼 이렇게 요만큼 부피가 압축이 되겠다라고 계산을 해본 숫자인데요. 실제로 토출 밸브 쪽에서 재본 양은 어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100% 나가지 않을까? 더 나가는 건 없어요. 여기가 100세제곱미터, 102파미터가 압축되겠다 계산해봤더니 실제로 재보니까 한 95이파미터밖에 안 나와. 시간당.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최저효율이 100%가 안 나오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조상으로 피스톤 같은 경우 왕복식을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데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왕복되죠. 근데 위에 뚜껑까지 완전히 딱 올라가는 건 없다.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속에 가스가 쭉 압축되다가 여기까지 오면 갈 데가 없잖아요. 뚜껑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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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공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네? 일단은 이런 데가 비어 있고요. 상부 강구입니다. 알겠죠? 상부 강구. 위쪽에가 떠 있다. 요걸 이제 영어로는 톱 부분에 탑, TOP. 클리어 깨끗하다. 클리어런스.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 있는 톱 클리어런스가 존재한다. 그리고 압축기가 기본적으로 움직일 때 속에 가스가 압축이 되면은 온도 상승이 되겠죠. 뜨거워지면은 반대 방향으로 어때요? 재팽창하는 경우도 생겨요. 물론 이제 재팽창은 여기 사방으로 팽창을 하는데요. 그렇죠? 압축된 가스에 뭐요? 재팽창. 끝까지 안 나오고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재팽창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뭐가 있기 때문에 온도 상승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과열이 됐거나 열받았거나 이런 거 등등 때문에 압축대기에서 재팽창하면은 호출적으로 원만이 안 나오고 요로만 나오고 나머지 반절은 그때 밑으로 피스톤 밀어내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서 그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양이 안 나가죠. 호출된 양으로 보면은.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1시간 동안 가동을 하다 보면은 이론적으로 계산한 양만큼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효율이 최저 효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 중에 보면은 격간, 클리어런스, 영어로 클리어런스라고 쓰는데 격간, 간격, 간극 똑같은 말이고 그 최저. 남은 전동기 슬립효율, 실린더 바이어, 휠베어 부착 이렇게 있는데 전동기 슬립효율은 전혀 다른 용어다 했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커넥팅 로드 연결봉이 있고 회전을 완봉도로 바꿔주는 크랭크 축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피스톤이 있어요. 이쪽에가 뭐가 달렸다? 모터가 달렸다. 모터가 회전을 하면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겠죠. 전기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이만큼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그 에너지만큼 제대로 모터가 회전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만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겉에 코일과 속의 코일이 쉽게 말하면은 이 제대로 에너지 전달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제대로. 힘을 쓰면 전기 에너지가 들어온 만큼 이 모터가 제대로 회전력 100% 에너지가 활용이 안 돼요. 모터도 속에서 어때요? 코일이 이 전기 에너지를 받으면 미끄러지는, 예, 효율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슬립 효율, 미끄럼 효율이라고 하는데 이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미끄럼 효율이 크다는 말은 삐끗했다는 말이에요. 헛발질했다는 말이에요. 삽질했다는 말이에요. 예, 에너지가 들어갔는데 삐끗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케이트 선수 이거랑 똑같아요. 딱 출발합니다. 밑에 바닥이 미끄러워요. 힘 딱 주면서 첫 발 띄울 때 어떠냐면은 아름답게 우아하게 뛰는 스케이트 선수들 하나도 이렇게 하는데 미끄럽잖아요. 이게 자기가 발바닥 힘준 만큼 그 힘준 에너지가 제대로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쓰이냐? 절대 안 쓰여요. 반쯤은 미끄덩 하고 나가죠. 그게 미끄럼 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립 효율. 슬립 효율이 전혀 없다. 미끄러짐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그대로 어때요? 앞으로 진행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터가 슬립 효율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 미끄럼 효율이 없다라고 하면 미끄러지지 않는다.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미끄덩 안 하고 어떻게 제대로 회전력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여기 속에서 가스가 얼마나 나오냐 이거다가 갑자기 이쪽을 이야기했는데 전동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다가 여기하고는 전혀 사돈네 팔촌에 저기 강수 할아버지의 사돈의 이웃집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단골로 가는 세탁소하고 똑같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 다른 이야기가 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뭐예요? 전동기의 슬립 효율. 이거 전혀 상관이 없죠. 253번. 지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압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소축가스 온도는 압축기 흡입가스 과열도가 클수록 높아진다. 나번 프레온 12를 사용한 압축기는 소축가스 온도가 낮아서 워터잭켓을 부착한다. 자, 옳은 거 드렸으니까 하나는 옳고 나머지 3개는 틀렸죠. 3개 틀린 거 어디가 틀렸는가 볼게요. 나번 프레온 12를 사용하면은 워터자켓 안 쓰죠. 프레온 압축기는 BLB가 작아서 프레온 자체가 온도 상승이 심하지 않다. 암모니아는 BLB가 커서 압축구의 온도 상승이 심하다. 그래서 암모니아 압축기에 순행식을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나 뜨거운 압축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암모니아 압축기는 워터자켓 순행식을 압축기 헤드 부분에 물로서 식혀주는 방식을 체크하는 게 좋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번 부분이 틀렸죠. 설명이 프레온을 사용하는데 워터자켓을 부착한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반대 암모니아죠. 다음 톱 클리어런스 상부에 떠있는 간극이 크면 클수록 천적효율은 떨어진다. 빈 공간이 많을수록 사실은 잔류가스 즉 토출 밸브 쪽으로 나가지 않고 어정쩡하니 아예 다음에 나가지 이렇게 하는 잔류가스 머물고 있는 가스들이 양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토출량이 실제 토출량이 줄어서 체력이 떨어집니다. 커진다 그랬으니까 반대말이죠.
라면 토축가스 온도가 상승해서 체중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속에서 열받으면 어떤다고 했어요? 재팽창이 많이 일어나고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가스량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포출되는 쪽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체중율이 어때요? 떨어진다. 그렇게 돼야겠죠. 체중율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요건 무책임한 말이에요. 해당 상관없이. 그래서 라가 틀린 말이니까 당연히 뭐가? 다가 답이 되겠죠. 토지가스 온도는 압축 흡입가스 과열도 음수성 높아진다고 했는데 그것도 pH 선도에서 그래프를 그렸었어요.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압축기에 흡입가스 과열도가 커진다라는 말은 평상시에는 점포와 증기로 만약 이게 더 열을 빨아서 과열증기 상태로 이게 이제 과열증기 상태로 흡입되는 과열도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토출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쪽으로 평상시에 토출되는 것이 이 상태로 가는 거죠. 온도는 어때요? 등원선을 끄어보면 이쪽이 훨씬 고온이죠. 네. 그러니까 흡입가스 자체가 과열이 돼서 들어오면 토출도 어때요? 훨씬 온도가 뜨겁게 나가는 거죠. pH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pH 이런 현상에 대한 것은 사대장치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것은 pH 그래프를 놓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신다. 254번 압축기 톱 클리어런스가 크면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 톱 클리어런스 위쪽이 어때요? 비어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체대계열이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죠. 즉 실제적으로 나가는 압축가스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나가는 가스량이 증발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보다? 냉매, 순환량. 응축기로 넘어가면 응축, 냉매량. 냉매, 순환량이 준다는 것은 결국 이게 감소하면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냉동 능력이나 전체적으로 이런 게 어때요? 떨어지는 거죠. 시간당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빨아들이는 열량이, 총 열량이 줄어드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감원, 체지율이 증대한다. 틀린 말이에요. 이게 자꾸 커지면은 제대로 나가는 양이 줄어드니까 체지율이 커지고요. 4번, 냉동 능력 감소한다. 나무는 맞습니다. 토축가스 온도가 저한다. 아니죠. 자꾸 어때요? 이런 것이 체지율이 떨어지고 과열이 되고 어때요? 올라가죠. 윤활유는 열화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윤활유가 열받죠. 압축기가 자꾸 과열되고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열화라는 것은 윤활유가 열받아서 까맣게 변하는 걸 말이에요. 자동차 엔진이 시커멓게 되듯이 열화 및 탄화라고 합니다. 만약 이게 더 열을 빨아서 과열증 상태로 이게 이제 과열증 상태로 흡입되는 것은 과열도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토출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쪽으로 평상시에 토출되는 것이 이 상태로 가는 거죠. 온도는 어때요? 등원선을 끄어보면 이쪽이 훨씬 고온이죠. 네. 그러니까 흡입가스 자체가 과열이 돼서 들어오면 토출도 어때요? 훨씬 온도가 뜨겁게 나가는 거죠. pH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pH 이런 현상에 대한 것은 사대장치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것은 pH 그래프를 놓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신다. 254번 압축기 톱 클리어런스가 크면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 톱 클리어런스 위쪽이 어때요? 비어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체대계열이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죠. 즉 실제적으로 나가는 압축가스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나가는 가스량이 증발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보다? 냉매, 순환량. 응축기로 넘어가면 응축, 냉매량. 냉매, 순환량이 준다는 것은 결국 이게 감소하면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냉동 능력이나 전체적으로 이런 게 어때요? 떨어지는 거죠. 시간당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빨아들이는 열량이, 총 열량이 줄어드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감원, 체지율이 증대한다. 틀린 말이에요. 이게 자꾸 커지면은 제대로 나가는 양이 줄어드니까 체지율이 커지고요. 4번, 냉동 능력 감소한다. 나무는 맞습니다. 토축가스 온도가 저한다. 아니죠. 자꾸 어때요? 이런 것이 체지율이 떨어지고 과열이 되고 어때요? 올라가죠. 윤활유는 열화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윤활유가 열받죠. 압축기가 자꾸 과열되고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열화라는 것은 윤활유가 열받아서 까맣게 변하는 걸 말이에요. 자동차 엔진이 시커멓게 되듯이 열화 및 탄화라고 합니다. 필기해보세요.